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오늘은 디톡스를 말하다 디톡스 다이어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떡하지? 내가 너무 날씬해졌네. 어떻게 여러분도 이렇게 날씬한 적이 있었죠? 저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런 적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제 몸이 이런 연예인들처럼 저도 가끔은 이뻤던 적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내 몸에 이렇게 독소가 없었더라고요. 이분들도 많이 독소가 없어 보이죠? 이렇게 독소가 없는 몸을, 건강한 몸을 만드는데 어떻게 또 필요한 것이 있는지 저랑 한번 알아볼까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하는 자료는 지금 아메이 라이브 교육 256이라고 좋은 자료를 매일매일 올려주는 자료가 건강 정보가 있습니다. 이분이 말씀하신 자료가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시면 좋고요. 택노병사의 질병의 뿌리,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 건강 정보를 제가 자료를 해서 참고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독소란 무엇일까요? 독소는 혹시 독사에게 물리거나 곤충에게 물리거나 독극물을 우리 먹어가지고 갑자기 중독이 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 또 알코올이나 약물에 대해서 중독이 됐을 때 이런 것이 독소가 들어온다고 말하죠. 보통 외부에서 이렇게 유입되는 것을 말해요. 하지만 요즘 현상에는 이렇게 외부로 급작스럽게 들어오는 것보다는 저희 일상생활에서 독소들이 유입된다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독소 일상적인 환경적인 요인에 대해서는 뭐가 있냐면요. 저희 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인 위생을 위해서 비누도 쓰고 샴푸도 쓰고 화장품 쓰고 생리대도 쓰지만 이런 것들이 화학 물질을 저희 몸속에 타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서 독소가 유입이 되고요. 또 알코올이나 담배를 통해서 담배를 피면 엄청 많은 독소들이 우리 몸에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고 저희가 건강한 식재료를 위해서 좀 더 풍성한 식탁을 위해서 화학 비료나 농약, 살충제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의외로 건강한 식품을 먹고자 노력하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독극물이 들어오는 경우도 많답니다. 지금 겨울철이 들어오면서 미세먼지 또 공장 매연, 자동차 배기가스가 깊숙하게 저희 폐로 들어오면서 독성 물질이 발생이 되고요. 급하게 먹는 정크푸드나 또 맛있는 트랜스 지방, 액상 가당, 커피 많이 드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 몸에 독소가 들어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그 세균들이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저희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세균, 바이러스, 미생물, 식중독으로 인해서 독소가 들어오고요. 저희 화장품이나 의외로 또 아이들 장난감이나 생활용품에서 납이나 수은 중독, 중금속, 환경 호르몬의 중독이 많이 되죠. 이렇게 독소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독소들이요. 바깥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고 축적이 되는 과정이 있거든요. 독소가 제노 에스트로겐이라고도 하는데요. 에스트로겐이 뭐냐면 여성 호르몬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독소가 들어오면 자기가 호르몬인지 착각하는 거예요. 에스트로겐과 유사하죠. 그래서 호르몬인지 착각하고 자기가 몸속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체내에 서서히 저장이 되거든요. 이렇게 우리 몸속에서 저장이 되면서 또 다시 한번 또 계속적으로 남아 있어서 다이어트가 어렵다는 것이 저희 요즘의 학설입니다. 이렇게 독소가 우리 몸에 들어오는 과정을 보면 이 독소의 성질이 어떤 성질이 있냐면요. 지방하고 엄청 친해요. 그래서 저희 물건 사러 가면 1+1, 편의점에 가면 1+1이나 2+1이 있는 것처럼 독성이 있으면 이렇게 지방도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특히 많이 붙어 있는 것이 동물의 내장 지방에 하고 그 마블링이라는 그런 지방 속에 이런 독소가 많이 들어가 있죠. 우리 인간들도 단백질을 섭취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또 비싼 돈을 들이고 먹는 음식 속에 통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독성 물질을 우리 몸에 쌓이게 된답니다. 이거는 KBS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지방이 쌓이는 독소, 비만일수록 독소량이 많다는데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과 독소가 친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방이 많을수록 독소도 쌓이고요. 독소가 많을수록 또 지방도 쌓이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이가 너무 친해가지고 짝꿍처럼 붙어 다녀서 우리가 이런 독소가
위험하고 지방이 위험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독소가 우리 몸에 어떤 폐해를 일으키는지 그런 메커니즘을 한번 찾아보면요. 일단 독소가 저희 몸에 들어오면 만성 염증을 일으키게 되고, 염증을 없애기 위해서 그 많은 산화 스트레스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처음 급성으로 발생되진 않지만 차츰차츰해서 만성적인 염증이 됐을 때는 질병으로 발생이 되고요. 저희 몸에 그 화학 공장같이 미토콘드리아가 활발하게 움직일 때 저희 몸이 건강하잖아요. 근데 이 미토콘드리아가 손상을 당해서 면역 기능이 저하된다든가 호르몬 체계가 교란을 받게 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소는 또 지방하고 친해져 가지고 독소가 들어올수록 지방의 증가가 들어서 저희 몸에 이렇게 독소가 점점 쌓이게 돼서 다이어트를 할 때는 지방만 빼는 것이 아니라 독소까지 뺐을 때 그걸 디톡스 다이어트라고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몸이 건강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생로병사 질병의 뿌리 만성염증이라 그랬는데, 이 염증의 유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흡연, 불규칙한 수면, 만성 스트레스, 운동 부족, 만성 염증 질환, 대기오염 물질, 고용량 음식, 이런 것들이 염증이 생기다 보면은, 염증은 나쁜 건 아니에요. 급성이 아니라, 급성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 손이 베었거나 식중독으로 인해서 독이 차라리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는, 이렇게 급성으로 들어올 때는 우리 몸이 면역 체계가 활발하게 움직여서 이 염증을 제거하기 위해서 또 염증을 제거하죠. 근데 이렇게 급성이 아니라 점차 만성일 때는, 개구리가 왜 따뜻한 물에 처음엔 있다가 온도가 올라가는지 감지 못하고 이렇게 익어서 죽는다는 것처럼, 저희 몸속에서도 만성이 나올 때는 이 염증을 제대로 인식 못하고 그 만성 염증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병들이 또 생기는 거죠. 그래서 디톡스 다이어트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저희 체내에 축적된 독소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합성이나 축적을 하게 되는데, 여기 이제 지방이 들어오면 독소도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독소를 빼잖아요. 지방을 빼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독성 물질의 농도가 올라가요. 둘이 친하기 때문에. 농도가 올라가면 우리 몸은 또 이 농도를 낮추려고 지방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독소가 빠져나가지 않는 상태에서는 지방이 다시 요요 현상처럼 다시 한번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독성 물질을 제거해야지 비로소 이렇게 요요가 없는 건강한 상태가 유지되는 거거든요. 저는 요요라고 그럴 때 어떻게 생각했었냐면, 그 요요가 우리가 이제 식욕을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식욕을 억제했을 때, 그게 끝났을 때 식욕이 폭발해 가지고 요요가 오는 줄 알았는데, 물론 그런 이론도 있겠지만, 이렇게 독소 물질을 없애지 않고 또 지방만 없앴을 경우에는 지방의 농도가 올라가면서 또 다시 지방을 끌어당기는 그런 어 이론이 있어요. 어때요? 이게 이해가 되니까 다이어트를 하기 전에 독소를 꼭 빼야 된다는 것이 좀 마음에 와닿으신가요? 여기서도 보면은, 이런 학회지나 연구 결과에서 보면은, 성인에게 내장 지방량이 많을수록 독소의 내독소, 그러니까 우리 몸에 독소가 많다, 이런 연관성이 깊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 이렇게 독소를 없애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이런 독성 물질을 피해야 되겠죠. 저희 뭐 뱀이 독사가 이렇게 저희한테 오면은 저희가 그냥 가만히 있나요? 독사 피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을 다 독사를 보듯이 생각하고 저희가 피해야 되는 거죠. 또 무엇이 있냐면, 튼튼하게 제거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저희 몸에. 첫 번째는 간이거든요. 간은 이렇게 어려운 메커니즘을 통해서 저희 몸속에서 대량으로 발생되는 유해산소를 간에서 해독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간이 정말 저희 몸의 화학 공장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열심히 일해서 우리 몸속에 여러 가지 독이 들어오면은 해독을 하거든요. 그래서 간이 해독을 못하면 피곤하거나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이 되는데, 그 간 해독을 위해서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항산화, 비타민이나 미네랄 물질을 많이 먹고, 특히 밀크시슬이라고 실리마린 성분이 있는 그런
성분이 있거든요. 그 식물에 있는 성분인데 이런 것을 섭취를 하고 비타민 B군과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지 간이 해독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높여준답니다. 이 의사 선생님에 의하면요. 저희 처음에 뇌 독소, 몸에 독소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간으로 간대요. 그다음에는 허파, 심장으로 가고 그 뇌 독소가 전신을 돌기 때문에 이 전신을 돌지 않게 하려면 제1 전선이 간에서 완벽하게 해독이 돼야 되겠죠. 그렇게 해독이 안 될 때는 이렇게 허파, 심장 전을 통해서 전신으로 돌 때 사람마다 다 약한 부분이 달라요. 그래서 그 장기가 약한 부분에 그것이 독소가 침입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또 첫 번째는 간이었는데 두 번째는 장입니다. 장을 해독하고요. 장 안에 있는 미생물 생태계를 잘 복원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장간 순환이라 그래요. 장에서 간에서 담즙을 통해서 영양분을 또 장에서 흡수를 하고 노폐물을 다시 간으로 해서 간에서 해독이 되는 것을 장간 순환이라 그랬는데요. 간에서 나온 담즙이 다시 간으로 들어오는데 이것이 원활하기 위해서는 어떤가요? 장에서 충분히 해독이 돼서 또 많은 양의 독소가 간으로 가지 않을 때 우리 몸이 건강한 거죠. 그래서 장의 해독 또한 중요한데요. 장의 해독에서는요. 유해균이 많아야 돼요. 유해균이 많아서 그 독성 물질이 더 침입하지 못하고 어 유해균을 통해서 영양분도 많이 흡수를 해야 되는데 이 유해균이 줄어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자동차가 있어요. 이런 자동차가 저희 아파트에 보면 쓰레기가 있잖아요. 쓰레기 배출을 사고 이렇게 부릉부릉 떠나잖아요. 간으로 떠나가야 되는데 이 그런 걸 역수송체라 그러는데 그 재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파트에 재활용 쓰레기 봉투가 많이 쌓였다 그러면 아파트가 어떻게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이 될까요? 저희 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장이 잘 해독이 돼야 이렇게 쓰레기가 잘 배출이 된답니다. 이것도 다큐 프라임에서 해독이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제가 발췌를 했는데요. 여기 조금 더 크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뇌 독소가요. 우리 몸에서 그런 여러 가지 독소가 들어오면 이 세포들이요. 박테리아나 세균이 증식하면서 이런 세균들이 이렇게 꼬리가 나눠지고 몸통이 갈라지면서 이것이 우리 몸에 독소로 남게 돼요. 이 세포질의 껍질들이. 그럼 이런 독소들이 둥둥 이렇게 떠다니는데 이게 독소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 장 속에서는 이렇게 시멘트가 딱딱 벽돌이 달라진 것처럼 이렇게 틈이 없을 때는 얘네들이 일로 침입을 못해요. 여기는 혈관이거든요. 장 밑에 혈관들이 있어서 이 독소들이 혈관으로 침입하지 못하게 잘 막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혹시 들어보셨나요?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이게 장벽들이 헐거워졌어요. 이 헐거워졌을 때 이 독소들이 잘 침입을 해서 아까는 강하게 막아줬는데 침입을 해서 이 혈액으로 침입을 해서 그 독소들이 혈액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것을 저희가 막으려면 이걸 다시 시멘트처럼 착착착 발라서 이 틈을 없애줘야 되잖아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또 좋은 영양분이 있어야지만 단백질과 좋은 영양소가 있을 때 이 장이 튼튼해지고 건강한 것으로 독소를 막아준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간이 튼튼해야 되고 장이 튼튼해야 돼요. 두 번째는 혈액이 튼튼해야 됩니다. 혈액이 디톡스가 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에 혈액을 통해서 우리 몸에 다 혈액과 영양소와 독소들이 빠져나가고 공급을 받는 이렇게 되는데요. 이 혈액에 독소가 아까처럼 점점 쌓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혈액순환을 방해하게 되고 그 가장 얇고 우리의 산소 공급과 영양소가 많이 받아야 되는 곳이 어딜까요? 뇌잖아요. 이 뇌의 중요한 곳에 혈관도 아주 미세하고 되게 길게 있어요. 이곳에 영양분이 가야 되는데 독소가 많이 쌓이게 됐을 때는요. 뇌 조직에 손상을 입게 되고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치매도 걱정이 되죠. 그래서 혈관들이 이렇게 무수히 많은 혈관들에게 디톡스,
그러니까 독소를 없애지 않으면 오염된 혈액이 뇌로 향하게 돼서 산소 공급을 방해하고요. 뇌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연세가 들수록 뇌가 혈액이 깨끗해야지 저희가 뇌 건강도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혈관성 치매라고 우리 치매가 나이가 들어서 그냥 기억력이 감퇴하나 보다 이런데 그게 아니라 내 혈관에 독소가 쌓이면서 혈액순환이 방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뇌 조직에 손상을 입을 경우 치매가 발생이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몸에 산소와 영양 분을 전달하는 혈관을 깨끗하기 위해서 독소를 없애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간과 장과 세 번째는 혈관의 디톡스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종합적으로요. 독소의 피해를 받는 기관에는 최종적으로 처음에는 세포예요. 근데 그 세포를 통해서 그 세포가 독소로 공격을 받아서 갈라졌을 때 혈액으로 들어가고요. 그 혈액을 통해서 장이나 신장, 간 이런 곳들이 더 장기들이 영향을 받게 되고 이것들이 이런 피해를 받는 기관들을 튼튼하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소가 배출되는 기관들이 제1 전선은 여러분 이거 알면은 정말 좋은 소식인데 피부예요. 저희 여러 가지 지금 코로나라든가 여러 가지 독성 물질이 우리 피부에 있을 때는 우리 피부가 5시간 정도 지켜준다는 말이 있어요. 저 깜짝 놀랐는데 우리 몸속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게 많이 금방 방어벽이 무너지는데 피부에서는 많이 오랫동안 방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떠나요? 피부를 건강하게 해야 되잖아요. 저희 피부는 약산성이 있어서요. 우리 피부가 적당히 지방이 있을 때 저희 피부가 보호되니까 우리 피부도 건강하게 그런 바디 로션이나 바디 샴푸, 비누 등 샴푸 등을 사용해서 건강한 걸 사용해서 피부를 보호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호흡기, 림프계, 대장, 간, 신장들을 이 독소를 잘 배출하고 방어할 수 있도록 이 건강하게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지금 독성 물질을 피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을 재건하는데 마지막으로는요. 비우는 게 들어왔는데 이것은 저희가 생각보다 간편하고 쉽고 돈이 안 드는 방법이에요. 12시간 공복을 유지하고요. 수면 전 4시간 전에 금식을 하면 식사량을 조절하게 되면요. 우리의 몸이 면역 체계가 튼튼해지게 된답니다. 그리고 수면 시간에 우리가 많은 몸에 회복이 일어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특히 간 같은 경우 이렇게 공복을 할 때 간이 충분히 해독을 하고 쉴 수 있는 시간을 줬을 때 우리 몸이 건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 7시간 특히 자정에서 새벽 4시에 가장 활발하게 강하게 해독이 되는 시간이니까 이 시간은 수면 시간을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를 먹느냐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요. 언제 먹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또 공복 시간을 유지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서 비워주는 거 또 3가지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마지막으로 알아본 게 최신 동약에게는요. 좋은 영양소, 깨끗한 음식을 통해서 우리 몸을 지켜주고요. 독소가 잘 배출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배출 기관을 강하게 하고요. 이렇게 재건할 수 있도록 저희가 비워줄 수 있도록 이렇게 3가지를 잘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해독할 수 있도록 참 아름답고 오묘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영양가 있는 식단을 따르고 오염물질에 대해서 노출을 최대한 제한하는 게 우리 몸을 사랑한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미인들처럼 우리가 독소가 없던 시절로 돌아가는 게 좋겠죠. 이렇게 이 의사 선생님이요. 생로병사에서 이렇게 건강한 장을 위해서 식단 제한을 한번 했는데요. 여러분 저도 그 식물 영양소를 되게 지금 열심히 먹고 있거든요. 이 식물들은요. 어디 도망가지도 못하고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온갖 해충이나 비바람 속에서 자기를 식물 영양소는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방어물질이 있는데 이런 방어물질을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그 방어물질이 우리에게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많아요. 그래서 이 박사님이
채식은 장내 미생물을 다양하게 살려주고 섬유질의 유익균을 증가한다고 장 환경에 도움이 많이 되는데, 하루 권장량 이거 이렇게 5끼 정도 먹어야 돼. 5접시 정도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배불러서 못 먹으니까 이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갈아 먹으라고 이렇게 갈아 먹으라고 얘기하는데, 저희는 이렇게 갈아 먹는 것도 지속성을 하거나 이 가격이 또 상당히 부담되더라고요. 그리고 농약이나 이런 오염물질에 대해서도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좀 이따가 좋은 방법도 한번, 도움이 되는 방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디톡스, 내 몸을 사랑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 했는데, 이렇게 먹으려 그러니까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지금 건강 공부를 하고 이런 제품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으면서 이것도 알려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건강, 비타민, 미네랄 식품과 또 탄수화물이 적당히 들어가 있는 단백질 식품, 순수한 파이토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C, 비타민 B군, 그 다음에 아까 뇌혈류에 상당히 좋은 레시틴, 오메가3 혈액을 깨끗하게 해주는 거, 간에 좋은 밀크시슬과 장내의 유익균을 오랫동안 살릴 수 있도록 유산균, 이런 제품들을 함께 섭취하시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인생에 체력을 길러야 할 순간이 참 많죠. 저도 이제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제 몸에 이렇게 이상적인 상태를 키우고 싶어가지고, 건강과 행복, 여러 가지 행복의 요인 중에 하나가 또 건강이잖아요. 그래서 이 건강을 지키고 싶은데, 그 현재 상태와는 이렇게 간극이 있죠. 이런 공백이 있죠. 이것을 우리가 습관이랑 케어를 통해서 좀 메꾸고 다리를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셀프 케어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아까 계속 말씀드린 대로 좋은 식품을 먹을 수 있는 습관과 공복을 유지할 수 있는 습관이고요. 내 몸을 조금 디톡스 해야 되겠다, 이런 기간을 좀 정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런 기간이 없을 때 일반 식생활 속에서, 왜냐면 3주 훈련, 아까도 그렇게 실험을 한 것처럼요, 제 몸을 한번 이렇게 실험해 봤으면 좋겠고요. 팀이 짜져서 서로 응원하면서 그렇게 함께 목표에 도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체력을 길러야 되는 순간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그 체력 중에 한번 디톡스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지금 부동산이나 뭐 여러 가지 자산이 있는데, 그런 눈에 보이는 자산도 중요하지만 건강 자산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습관이 건강을 결정한다고 하네요. 우리 한번 도전해 볼까요? 그래서